안녕하세요. 공자원입니다. 오늘은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보시면 좋을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되진 않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는 영어로 쓰여 있어서 영어 공부 겸 겸사겸사 읽으시면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시내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해서 읽다가 내용이 참 괜찮아서 집에 와서 곧바로 아마존에서 구매를 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창 사춘기 를 앓고 있었던 그런 큰딸하고 티격태격 하던 시기여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그 기본도 모르고 있었던 엄마였는지 새삼 깨닫게 해주었던 고마운 책이었습니다. 제목을 봐도 내용의 골자를 엿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폴큐파인은 우리 사춘기 소년 소녀들이겠죠. 그렇다면 부모는 이 뾰족뾰족하게 날이 선 호저 같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hug, 안아주고, negotiate, 협상을 해라. 이것이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몰라서 실천을 못했을까요? 아니죠. 부모는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감싸 안아주고, 또 힘든 부분이 생기면 서로 협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좋은 절충안을 마련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이미 갖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발생할까요? 저는 그것이 그 방법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에 나온 그런 구체적인 예와 뭐 해결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가지 아이 말에 경청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게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던 아이가 갑자기 공부를 하지 않는다거나, 숙제도 하지 않고 팽팽 놀면서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 있다가 엄마가 한 소리를 하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갑자기 울거나, 아니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엄마는 그걸 아느냐,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드는데요. 그럴 때 똑같이 사춘기 소년 소녀들과 똑같이 했다가는 정말 이제 서로 상처만 받고 그 싸움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 책에서는 그런 당황스러운 관계를 recreate,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에는 경청이 있죠. 어떠세요? 그동안 아이들과의 대화를 찬찬히 살펴보면은 다 그러시는 거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이의 그런 목소리 톤이나 어떤 행동과 같은 그런 세세한 부분보다는 아이가 하는 말의 내용만을 갖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의 말에 경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와 대화를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criticism, 비판과 judgment, 심판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른들만의 잣대를 들이대게 되죠.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들이 하는 말, 행동이 너무 짜증이 나죠. 그래서 너가 지금 한 말이 맞다고 생각해? 너가 잘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다그치게 되지 않았나요? 그렇지만 꼭 참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죠.
이해는 무슨 이해. 사춘기에 그것은 정말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그런 것이죠. 모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자식을 사랑하니까요. 아이에게 누구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지지자가 바로 부모니까요. 아이를 이해하지 않는 순간 아이는 부모와 어떤 대화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끔찍한 관계를 부모님들도 원하시지 않으실 거고요. 화나죠. 한두 번입니까? 그렇지만 너의 행동을 이해한다. 또 너의 그 행동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단순히 무책임한 것이 아닐 것이다. 이런 마음을 장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합니다. Timing is everything 이라고. 여기서 타이밍이란 화내지 말고 릴렉스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사춘기 아이들은 본인이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와 유대감을 갖고 또 부모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대화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정말 욱하게 되곤 하지만 엄마가 너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 그것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적인 상황을 잘 대화를 해서 서로 윈윈한 솔루션을 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신다면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런 태도를 유지를 하시면 아이도 엄마가 나의 말을 들어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 노릇하기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이런 부모의 노력을 깨닫게 될 날이 올까요? 그렇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애벌레가 나비로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 또한 굉장히 당혹스럽고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니네가 뭐가 힘들어? 입여줘, 먹여줘, 공부시켜줘. 나라면 정말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아이와 등지게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엔 부모의 역할이란 아이를 지적하고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중심을 잃지 않고 아이들이 그 다음 단계를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이 되어주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어떠셨나요? 굉장히 기본적이고 원론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을 알고는 있어도 실천하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부모가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바꾸시면 아이들도 분명 달라질 겁니다.